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베슬의 안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성형 AI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베슬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그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 국내외 최고의 AI 팀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뭐 GPT라든지 혹은 LLM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GPT 열풍이 불었고, 이제 기업 내에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입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뭐 생성형 AI를 하려면은 GPU가 필요하다던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옵션들도 좀 보시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사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AI는 너무나 복잡한 영역이고, 특히 생성형 AI 또 LLM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큰 트래픽이 필요하다 보니까, 큰 컴퓨팅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클라우드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실제로 생성형 AI 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 사이사이에 적절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실 인프라가 있을 때 이런 이제 인프라와 생성형 AI 모델들, 생성형 AI 모델을 운영하려는 약간 이런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을 메워주는 어떤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MLO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MLOps라고 하는 어떠한 이 키워드 자체는 등장한 지 한 3년 정도 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키워드이실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생성형 AI를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이제 실행하고 이거에 맞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컴퓨팅 인프라 관리, 그래서 뭐 GPU 관리부터 시작해서 AI 뭐 개발, 뭐 운영, 뭐 자동화 파이프라인까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베슬 AI는 실리콘밸리 회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밸리의 또 다양한 기업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국내 이제 최고의 AI 팀들을 보면서 이런 이제 그 AI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MLOps에 대한 어떠한 그 프랙티스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오늘 최대한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당장 당면한 문제에서 넘어서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AI를 안 하면은 이제 도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에서 우리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10년 비전 혹은 5년 비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실 5년 후에는 우리 회사에서 그냥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정말 수십 개의 AI 모델이 뭔가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실제로 우리가 이런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제 뭐 LLM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모델들, 수십 개, 수백 개의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 지금 당면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에 이렇게 수십 개의 AI 모델들, 수백 개의 어떤 생성 AI들이 이제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기업들도 5년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오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등장한 키워드가 MLOps와 LLMOps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 키워드는 이제 2019년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AI 모델, LLM이 나오기 전, ChatGPT가 나오기 전부터 AI 모델을 어떻게 실제 환경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020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는 이 LLM 모델들, 뭐 챗GPT와 같은 오픈소스 LLM 모델들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러한 어떠한 모델들을 어떻게 기업 내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LLMOps다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전체 다이어그램이 이제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실제 뉴욕에 있는 인사이트 파트너스라는 어떤 VC에서 나온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우리가 LLM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하나 약간씩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LLM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LLM을 골라야 되는가 뭐 이제 뭐 어떤 GPT 같은 그런 이제 상용 LLM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상용 LLM은 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나 비용 같은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오픈소스 LLM들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런 LLM들을 띄운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여기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또 직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LLM 모델들을 어떻게 파인 튜닝하고 어떻게 이 LLM 모델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 컨텍스트 안에서 러닝할 것인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 RLHF라고 해서 이제 휴먼 피드백을 통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어떤 LLM 모델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등등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모델 배포까지 가져가는 이러한 프로세스까지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배포되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이 모델들을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이후에 거버넌스와 시큐리티를 관리하는 것까지 가 이제 전반적인 LLM 옵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러한 LLM 모델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뭐 이제 뭐 요즘 뭐 70빌리언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모델들을 돌리려면은 뭐 A100 GPU가 필요하다, H100 GPU가 필요하다, 몇 억씩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델에 대한 어떠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부분, 그래서 모델의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제 모델 아키텍처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컴퓨팅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른쪽 밑에 있는 컴퓨팅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전반적인 LLM 옵스의 어떠한 그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다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빌드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10년 비전에 있어서 이제 그 수십 개의 AI 모델들, 수백 개의 AI 모델들을 자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풀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뭐 국내 국외에서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AI 팀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가장 최고의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이 뭐 스케터립이라든지 리튼이라든지 뭐 혹은 현대차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최고의 AI 팀들을 만나보면서 AI 이런 이제 AI 옵스, ML 옵스 이런 어떠한 그 수십 개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성공하는 조직들도 봤고 실패한 조직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실패하는 조직들을 더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최고의 AI 팀들이 이제 이러한 어떠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공식들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식들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엔드투엔드고 또 한 가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드투엔드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아까 사실 그런 LLM 옵스의 전반적인 과정들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그림에 보이는 어떠한 이 여기 있는 이제 굉장히 무수한 로고들이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제 해결하는 어떤 이제 상용 솔루션 혹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난 굉장히 많은 AI 팀들이 우리가 학습은 어떤 걸 쓰고 뭐 모델 배포는 어떤 걸 쓰고 데이터는 어떤 걸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툴들을 다 학습을 해야 되고 각각의 툴을 다 연동해야 되고 사실 이러다가 뭐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사님이 뭐 대표님 찾아오셔서 야 AI 옵스 한다던데 왜 3년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모델 개발, 학습, 배포 이러한 전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학습하고 배우고 연동하다가 이제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다 따로따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툴 도입,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담 엔지니어가 있어서 이 엔지니어가 이런 어떤 오픈소스 툴들을 계속해서 그냥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든지, 근데 또 이 사람이 퇴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전체 AI 인프라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정말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이런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팀을 뽑았다가 이제 뭐 최근에 뭐 이런 어떤 레이오프, 최근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최근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어떤 이직들도 닫게 되면서 구축해놨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엔드투엔드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내가 오픈소스를 도입해서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팀들이 이런 인프라 구축에 실패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케이스를 좀 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들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문제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AI 팀들이 사실 하이브리드 형태의 환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AI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내가 좀 고사양의 이제 AI 모델을 돌려야 된다, 고사양의 GPU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A100이나 H100이나 이런 되게 뭐 내가 그냥 구매를 해도 한 2억, 3억 이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서버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면은 1년에 2, 3억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AI 팀들은 이렇게 물리 GPU들을 내가 구매를 해서 이제 실제로 그 GPU, 물리 GPU에서 내가 대부분의 어떤 작업들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뭐 배포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 GPU도 쓰고 클라우드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환경들이 쪼개지면서 이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좀 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GPU가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GPU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와 여러 가지 어떤 리전들을 활용해서 GPU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경우에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하나의 리전에서 뭐 AI 옵스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봤자 어차피 GPU가 거기서 안 잡히기 때문에 내가 AI 옵스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멀티 클라우드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사실 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퍼블릭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GPU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하게 이런 GPU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고, 뭐 글로벌하게도 이제 람다나 코어이브나 이런 그 회사들이 GPU를 이제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뭐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 클라우드들을 활용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구나, 엔드투엔드와 이제 이런 멀티 클라우드들을 한 번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는 엔드투엔드 MLOps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저희는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한 3, 4년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많은 기업들한테 저희가 이런 AI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저희의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다른 AI 팀들은, 다른 최고의 AI 팀들은 어떻게 생성형 AI 모델들을 이렇게 돌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엔드투엔드 MLOps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떠한 그 5가지 정도의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을 그냥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복잡한 학습이나 배포나 운영, 자동화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풀어낸 방식들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베슬 헙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뭐 LLM 모델들, 뭐 미스트랄, 뭐 라마2, 뭐 이런 되게 다양한 LLM 모델들이 있는데,
일단 내가 LLM 뭐 이런 생성형 AI를 한번 활용을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내 인프라에 한번 이런 최신 AI 모델들을 띄우고 싶어 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베슬 헙에서 이제 한 번의 클릭으로 이제 갖고 계신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나 뭐 물리 인프라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한 번의 클릭만으로 뭐 챗GPT와 같은 최신 AI 모델, 생성 AI 모델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어떤 오픈소스 모델들, 뭐 가장 최근에 탑티어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들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띄우기만 하면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헙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AI 모델들을 한번 띄워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면은 이 AI 모델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데이터에서 이제 뭐 학습을 더 진행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우리 회사의 인프라에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배포해서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를 이제 스텝 2 베슬 런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런은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서 AWS, 구글,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뭐 애저, 뭐 오라클, 람다, 코어이브, NHN, KT 등등 모든 클라우드들을 다 하나의 대시보드에 연결을 하고 내가 가진 물리 GPU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 GPU 타입이나 이런 것들 선택만 하면은 이제 바로 내가 수십 개, 수백 개의 뭐 LLM 뭐 파인 튜닝 작업들 혹은 내가 실제 서비스에서 돌릴 수 있는 이제 모델 배포 작업들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프라만 있을 때 이제 이 플랫폼을 연결해서 그다음부터는 인프라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과 배포, 운영 작업들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게 이제 베슬 런의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엔지니어적인 그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런 모델들을 띄울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형태의 야물 형태로 이제 대표적인 모델들을 띄워볼 수 있도록 하는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갖고 계신 모델들, 갖고 계신 데이터셋들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 기입해서 이제 학습이든 뭐 파인 튜닝이든 뭐 배포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줄의 명령어만으로 이런 야물 파일 하나만으로 실행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뭐 분산 학습을 한다든지 혹은 뭐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그 컴퓨팅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뭐 오토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완전히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런에 이제 하나의 어떤 야물 혹은 하나의 어떠한 웹 대시보드로 이제 뭐 유명한 모델들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어떠한 AI 모델 학습, 배포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컨셉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포까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스텝 3가 결국에 배포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 모델들을 내가 한번 띄워보는 것을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런이라는 기능으로 이제 내 데이터에 맞춰서 이제 파인 튜닝하는 이런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었다면은 이 베슬 서버라는 기능 자체는 이제 그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오토 스케일링이나 뭐 등등 모니터링 관련된 어떠한 그런 컴포넌트를 통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지금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미 뭐 이제 전 국민의 40%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AI 모델을 이제 배포할 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와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오토 스케일이라든지 모델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다중 모델 배포, 뭐 다중 버전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뭐 실제 환경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모델 배포 작업들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스텝 1, 2, 3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AI 생성 AI 모델들을 그냥 실제 환경에서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툴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뭐 우리 회사의 뭐 서비스가 뭐 굉장히 트래픽이 많다 혹은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 서브라는 기능 하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정말 궁극의 꽃은 이제 결국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자동화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습, 뭐 모델 배포, 운영,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모델이 학습되고 배포된다든지
모델이 학습되면은 자동으로 모델이 배포되고 운영되고 된다든지, 혹은 모델이 배포되고 난 다음에 뭐 성능이 줄어들면은 자동으로 이제 뭐 모델을 재배포한다든지, 이런 자동화까지 이루어지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어떠한 풀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어떤 AI 팀들은 이런 AI 모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AI 모델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공기 같은 존재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아티팩트라고 해서 뭐 모델이나 데이터셋들을 저장하는 저장소에 대한 기능들, 뭐 퍼포먼스 지표를 추적하는 대시보드에 대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클러스터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러스터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에 연결해서 최적화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클러스터 대시보드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내가 어떤 GPU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뭐 어떤 작업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최고의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AI 모델들, 생성형 AI 모델들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LLM을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GCP라든지 뭐 혹은 뭐 이제 온프렘이라든지 AWS라든지 혹은 다른 클라우드들을 다 연결을 해서 뭐 A100 GPU들을 통해서 결국엔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AI 모델들, 생성 AI 모델들 여러 개를 다 한 번에 띄워보고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네아이 모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국내외 이제 이런 AI 팀들을 대응하면서 이런 형태의 생성 AI 플랫폼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최고의 AI 팀들의 프로덕션 환경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AI 모델들을 한 번에 이제 이제 뭐 수십 개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이런 인프라 구축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에는 우리 회사 기술팀의 5년에서 10년 비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엔드투엔드 학습부터 배포까지 이어지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MLOPS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런 AI 모델들을 내가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클라우드들을 사용하면서 뭐 이제 컴퓨팅에 대한 비용들을 뭐 50% 이상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어떤 케이스들을 이제 하나의 어떠한 유즈 케이스로 보시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기업의 자체적인 이제 뭐 그런 어떠한 플랫폼들을 구축하시는 그런 방향들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생성형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시대에서 이제 정말 우리의 비즈니스 밸류를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캡을 하자면은 이제 스텝 1 베슬 헙,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 시작은 이제 이런 어떠한 오픈소스 LLM 모델들을 내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제 바로 띄워보는 것. 그 다음에 여러 클라우드들을 연결해서 이제 학습 배포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다 진행하는 것. 그리고 베슬 서버, 그래서 이 학습 배포 작업, 학습 뭐 이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AI 모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서빙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제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학습과 배포와 운영 이 전반적인 작업들을 이제 어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뭐 실제로 이러한 하나의 AI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결국에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어떠한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궁극적인 비전이고 미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MLOPS를
이제 성공시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엔드투엔드를 하는 것이 이제 메메로스를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얘기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플랫폼은 이제 그냥 온라인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슬.ai 들어오셔서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런 어떠한 GPU들을 직접 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제공하는 GPU는 이제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GPU들을 제공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들, 그냥 뭐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클라우드들을 다 연결한 다음에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GPU를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렴한 GPU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장 이런 저렴한 GPU를 초단위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도 베슬.ai 들어오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사인업 하면은 바로 이제 GPU 크레딧이 지급이 되는 점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다면은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컨택 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이러한 어떠한 그 소개라든지 Q&A를 진행한다거나 혹은 사내 세미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되게 이제 절차리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언제든 요청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베슬 AI 안지만이었고요. 이제 생성형 AI 인프라 플랫폼 고민하실 때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